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해, 한정혜.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서 고맙게 감사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특혜가 있는데 질문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도 대원 칠제 보니까 막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족들이 계시네요.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은 대원 칠제 좀 설명하면 우리가 돌아가신 뒤에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떠냐면 죽을까봐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뚱이 가 나인 줄 알고 있다. 여러분 평소에도 이 몸뚱이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여기다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이별하는 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무겁게 가다 보니까 계속 죽을까봐 두려움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죽음이 뭔지 아시는 분은 죽음이 뭐라고요? 네. 죽음은 숨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는다. 또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을 때는 숨으로 설명할 때. 네. 왜냐면 이 숨 떨어지면 이 몸뚱이가 작동이 안 되니까. 숨으로 설명할 때는 나간 숨이 안 들어오는 게 죽음이요. 들어오는 숨이 안 나가는 것도 죽음이다. 이렇게. 숨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 이 죽음은 더 있다고. 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도 그 생각이란 생명체가 다시 죽는다. 그렇게도 설명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평불만하는 생각을 다시는 안 하고 감사하는 생각하고 불평불만한 생각이 돌아가시고 나는 감사한 삶을 사는 새 삶이 이어지니까 이것도 새로운 탄생이라고 죽음과 삶으로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죽음이라는 단어는 혼이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이 몸에서 안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뇌가 정지가 돼서 어떤 것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 뇌사라고 하지 돌아가셨다 한다니까. 심장이 멎을 때 심장사를 그때 뭐 혼이 밖으로 나올 때 이런 겁니다. 그렇게 혼이 밖으로 나오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혼이 밖에 나와서 뭐 하느냐 아니지. 이걸 바로 죽음이라는. 혼이 또 밖에 나왔는데 자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가족들은 돌아가셨다고 울고 울고 난리를 치는 것을 위에서 보고 있어서 당황하게 돼. 내가 안 죽었는데 왜 울고 난리지? 이렇게 뭔가 떨어져 나온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혼이 몸에서 나온다.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나오면 지금 몸에 갇혀 있을 때는 내가 서울을 한번 가려고 해도 여기서 차를 타고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시간. 그다음에 가는 거리가 있고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니까 선택할 때 중간에 결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을 가려고 집을 나서다가 아이고 오늘 날씨다 이러니 다음에 같이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혼이 몸에서 나왔을 때는 혼은 오로지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생각하는 순간 도착이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들 생각하잖아요. 지금 혼이 몸에서 나왔지만 서울에 있는 아들을 1분이 아니고 1초만 했다. 그 아들 집에 그것도 아들 코앞에 도착이 돼. 이게 제일 당황스럽게. 딸 생각하면 딸 도착이 돼버리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몸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두 가지를 통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사라지고 생각하면 그게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상관없어. 캐나다에 딸 생각하면 그냥 도착이 돼버리니까 이때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긴다. 이걸 돌아가신 분이 공부를 안 하고 돌아가신. 아이고 우리 보고 싶은 딸한테 내가 이 집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있으면 드디어 무슨 일이 생긴다. 몸과 혼의 차이가 몸은 37도에 가까운 온도가 필요한데 이 혼은 온도가 없으니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쉽게
내 팔에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오셨다. 내 팔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턱 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 그럼 얼음 덩어리가 있으니까 당장 통증이 와요. 순환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잠을 못 자. 우리 몸은 이렇게 순환이 안 되면 마음의 흐름도 편안하지 않아서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 고마운 생각이 잘 안 올라와. 그냥 아프고 짜증나고 생각질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잘 나오니까 하는 일마다 도와주는 기운이 없어져. 방해하는 기운만 끌고 오니까 계속 꾸여. 힘들고. 잘해보려 하는데 막상 만나면 엉뚱한 말 해가지고 더 흐트려놓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되고 또 교통사고가 나고 왜?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영혼도의 몸에 나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본문을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딸집에 안 가야지 할 때 벌써 딸집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 통제력이라고 해요. 영어로 컨트롤. 자기를 컨트롤,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더 힘든 거야. 딸집에 가면 딸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몰랐을 때는 딸 도와주는 줄 알고 그저 계속 있어요. 어떤 분은 손자 도와준다고 손자 학교 갈 때마다 따라가가지고 손자가 학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제정신 아닌 행동, 선생님한테 막 감 지르고 막 책상 엎어보고 막 복도 뛰다니 엉뚱한 행동, 이게 안 하던 행동.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야 그러면 안 된다는데 할아버지가 따라다니니까 주정수 있더라 진짜. 이런 거 알아라 하고 법문하는 거예요. 대원 7조에 제일 먼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해탈 법문을 하고 생각틀 속에서 벗어나서 해탈이 되었다 하더라고.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누가 라면을 끓여줘서 잘 먹어서 배가 불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배고프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또 라면 끓여달라 해야 하듯이 또 부탁해야 되는 일이 생겨. 그래서 조상님들 해탈을 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해탈한 뒤에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배고프면 라면을 스스로 끓여 먹든 밥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공부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조상님들이 이런 법문을 듣다 보니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나?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학교를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극락대전이라는 이곳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시력으로 좀 보면 보일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여기서 무심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무심에 딱 있으면 여러분들도 잠깐이라도 덕분입니다 하면 어때요? 마음이 복잡해요? 편안해요? 자, 이 편안한 기운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전달이 돼서 자손들이 잘 풀린다는 거죠. 자, 그 뒤에 있는 분 조금 일어나 보실까요? 그 스위치 한번 꺼보세요. 네. 이렇게 스위치를 끄면 우리가 같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조상님이 지금 스위치를 끈다면 조상님이 편안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도 편안하지 않게 된다. 이거 어두워진다. 근데 조상님이 켜보세요. 불 켜보세요. 조상님이 이렇게 불을 밝힌단 말은 조상님이 무심에 계실 줄 안다. 어떤 분별을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뻔하게 밝히는 불과 같이 무심에 계실 줄 알면 덩달아서 우리도 밝아지듯이 우리 자손들 일이 잘 풀린다는 거죠. 이걸 이제 조상님들이 아시게 돼가지고 전부 다 이걸 신청하는 거예요. 저도 이 덕분 스쿨에 입학해서 돌아가셨지만 입학해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발을 더 가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내가 사람 몸 받으면 멋지게 한번 살고 싶다고 마음을 내는 분이 있다. 그럴 때 그냥 개인의 욕심으로 인간 몸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즉 내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원을 세워서 부모를 선택해서 오시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선택도 남다르게 선택하겠죠. 훌륭한 부모님 선택하기가 쉽겠죠. 왜? 자기가 대원을 가지고 보니까 보통 부모하고 구분이 보인다고. 대원으로 오시겠다고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이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럼 개체로 사니까 거기 가서는 자기 대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걸 아니까. 근데 부모님이 덕분스쿨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 젊은이라면 그분이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자녀를 갖고 싶어 한다면 얼른 그 부모에게 잉태되어 마음을 내겠죠. 이런 게 이걸 이제 대원 세워서 공부하는 시간을 7번 7 이렇게 해서 49일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발언하고 시간을 함께 하는 것. 물론 산 사람도 대원 공부를 함께 하면서 그래서 대원 7제라는 이름을 제가 지어서 이번에는 광주 5.18 사건과 관계 있는 영혼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세세생생 인연고리가 되었던 영혼들을 집중해서 먼저 대원을 세워서 인연고리도 푸시고 함께 잘 사는 세상에 같이 마음을 내달라 하는 시간을 지금 5.18 여기 써놨습니다. 5.18 대원 7제 오늘 15일째 여기 보면 지금 동참 인원이 1230명 한 분이 여러분의 인연들을 대원 7제에 올려서 이렇게 숫자가 나네요. 간혹 중복이 된 듯 한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또 다른 분을 올리는데 근데 이렇게 숫자 언제 일제냐면 9월 24일 날 언제 해양하냐 11월 5일 날 미리 일찍이 하신 분들은 오늘도 대원 7제 해양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 즉 5.18 이런 인연고리와 연관된 대원 7제를 풀이해주면 또 어떤 분들이 있을지 않겠어요? 계속 시리즈를 하겠죠. 인연고리를 풀어줘야 돼. 제가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라고 이름 바꿨죠. 6.25 사변이라는 한국 전쟁에도 전 세계에서 도와준 63개 나라들 그분들과의 우리 고마운 표현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도와서 대원으로 이렇게 마음을 더 크게 내도록 이렇게 해주는 또 대원 7제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이게 내하고 태어나고 싶었는데 못 태어난 인연들도 많아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런 분들도 대원을 세워서 다시 태어나고 싶도록 도와줘요. 이런 게 시리즈로 제가 계속 이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영혼 세계에 계신 분들이 먼저 해탈되고 스스로 해탈시킬 줄도 알고 그리고 스스로 무심해서 대원으로 무심 일상삼매에 살 수 있는 공부 경지를 끌어올려주면 살아있는 우리는 빨리 쉽게 여러분이 소원도 성취되고 여러분 가정이 편안할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도 잘 풀린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사는 우주 모두 음과 양으로 돼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함께 돌아간다. 특히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5%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게 오히려 빙산의 일각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 외더 95% 이상 많다. 이렇게 그 부분의 공부를 덕분스쿨에서 하고 있다. 지금 지구가 생긴 이후로 사람들이 머리에서 공부해서 내놓은 것은 4%밖에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전부 다른 합쳐도 그걸 요즘 AI가 공부해서 우리 생활 속에 쓰지만 겨우 4%. 그럼 96% 어마어마한 내용의 가르침 아직도 한 번도 접근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덕분스쿨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이제 구심해서 전지전능한 영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아서 하나씩 지금 정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걸 책으로 남겨서 모든 사람 공유하게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도와준 덕분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원 7제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산 사람도 대원을 세워서 그래서 한 사람이 대원 세우는 방법은
기초공사가 잘 되면 즉시 대원으로 진입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한 생각을 딱 질문해보면 내가 존재하려면 공기의 도움으로 숨쉬어야 되고 살아가려면 뭉사지순부의 도움, 하늘의 도움, 땅의 도움, 사람들의 도움 그걸 합치면 전체의 도움으로 내가 숨을 쉬고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구나 이렇게 요거 하나만 알면 돼. 전체의 도움으로 살아가니 나도 전체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마음에서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네 하는 순간 바로 대원으로 진입이 돼. 그래서 항상 전체를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내고 살피면 전체가 나를 도와줘서 사실은 자기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자기 삶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살아가게 된다. 특히 의식주 걱정을 안 한다. 내가 개체로 살면 전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걸 내가 해결해야 돼. 이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 근데 내가 전체를 해서 살잖아. 그럼 먹고 입고 자고를 주위에서 다 도와줘서 해결이 돼. 그걸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차이점이 대원으로 사는 자, 소원으로 사는 자가 판가름 나게 하는 자기의 한 생각으로 그 한 생각이 전체의 도움 덕분에 산다는 걸 깨달아서 나도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한 생각으로 내가 대원으로 진입하게 되면 전체가 곧 무심이 됩니다. 왜?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산다는 뜻이라서. 그게 무심이 금방 됩니다. 삶 속에서 저절로 됩니다. 무심하려고 용어를 안 써도.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저 개인 욕심도 좀 부려서 좀 챙기려고 하고 뭐 이러면 개체로 사니까 무심이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또 무심하려고 용어를 써야 돼. 그래도 잘 안 돼. 그럴 때 얼른 덕부입니다 하고 전체를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내보세요. 금방 평정심으로 돌아와서 무심에 이르게 되니 무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원과 전체, 무심 그걸 다른 말로 영이라 그러고 그걸 빛이라 그러고 에너지라 그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똑같은데 전체의 삶이 곧 전체에 하나밖에 없다. 그걸 전지전능한 영의 삶이다. 이렇게 다르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건 대원의 삶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대원 칠제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다르게 하시고 차근차근 또 함께 공부해 가시고 오로지 전체를 향해서 내가 오늘 비록 숨 떨어지더라도 전체를 향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